자, 이제 3인곡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3인곡. 자, 화면 보시면 3인곡 할 때 이 사라는 것은 이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을 말하고요. 자, 미인이 나옵니다. 자, 미인은 보통 아름다운 사람이죠. 보통 지금 현대는 아름다운 여자로 얘기하지만 지금 작가가 정철임을 고려했을 때 정철은 충신이었죠. 충성스러운 신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겠어? 임금이죠. 임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 군주를 말합니다. 군주.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노래, 임금에 대한 생각, 임금에 대한 염려, 이런 내용을 읊은 노래가 3인곡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위에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을 써놨죠. 이게 뭐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충신이 사랑할 연자의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노래야. 자,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을 사랑한다 할 때 그럼 이 주인주자 대신에 다른 말로 뭘로 또 대체할 수 있냐면 바로 임군군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신연군지사라고도 합니다. 충신연군지사 또는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의도가 있어요. 의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있는데, 의도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읊어요. 충심을 읊고 싶은 목적인데 표현에서, 자, 이제 표현에서 한 여성 화자가 한 남성의 님을 그리워하듯이 표현합니다. 자, 이런 작품을 충신연군지사 또는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의도는 이거야. 충신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일편단심에 변하지 않는 충심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 한 여성 화자가 한 남성의 님을 영원히 그리워하고, 그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거야. 이런 작품을 충신연군지사, 충신연준지사, 그 다음에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세 글자로. 가라고 얘기하죠. 연군가. 같은 말이에요. 연군가. 사랑할 연자, 임금군자. 임금에 대한 사랑을 읊은 노래. 당연히 여기서의 사랑은 뭐겠어요? 충이겠죠. 충. 그죠? 자, 그래서 정철의 3인곡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정철의 3인곡을 공부했다면 당연히 너희들 1학년 때 송미인곡 배웠었지. 1학년 때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았어요? 송미인곡? 고1 때? 안 들어갔냐? 가물가물. 송미인곡을 지금 너희들 원래 비상문학교과서에 송미인곡이 있죠. 그런데 송미인곡을 시험범위에 넣지 않고 3인곡을 지금 넣었다. 이것은 뭐냐면 아마 전에 1학년 때 송미인곡이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이제 3인곡과 송미인곡이 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3인곡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연군가,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 먼저 보면서 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좀 잘 나와서 선생님하고 체크하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출발해보자. 자, 이 몸 삼기실제 리물조차 삼기신이. 자, 이 몸 그랬어. 삼기실제 니물조차 삼기시니. 자, 그 다음 한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글자 수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 밑에도 잠깐 볼게. 나 하나 저 뭐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자, 지금 뭐가 느껴져? 리듬감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긴데 엄청 양이 길어요. 긴데 이게 운문이란 말이야. 운율감이 느껴져서 운문.
시계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전 시가. 자, 그리고 글자 수가 보통 어떻게 대부분 진행이 되냐면 앞부분에는 이제 요 두 글자도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3, 4, 3, 4 또는 여기도 보면 여기는 글자 수가 2죠. 2, 4, 4, 4 이런 식으로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는 이제 감안하는 겁니다. 두 글자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는 감안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3, 4조 또는 4, 4조 라는 이게 뭐냐면 수, 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3, 4조, 4, 4조의 음수율. 그러면 3, 4조, 4, 4조가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바로 음수율 3, 4조 또는 4, 4조의 연속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체. 3, 4조 또는 4, 4조의 연속체. 음수율이고요. 당연히 음보는 어떻게 됐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니까 4음보겠죠. 4음보. 그렇죠? 3, 4조 또는 4, 4조 4음보의 연속체다. 자, 4음보까지 같이 갈게. 음보율은 4음보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이런 연속체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4음보까지. 자, 글자 수는 요 정도 하고 음수율 같은 거 요 정도 하고 자, 그 다음 가볼게. 내용 가보자. 자, 이 몸이 삼기실 때 삼기다가 원래 뭐냐면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들다. 근데 여기서는 이 몸이 만들어질 때, 즉 태어날 때로 의역해야 돼요. 자,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나니. 이 쫓아라는 것은 지금 고전 표기는 대부분 이어 적기가 돼 있죠. 그래서 백다운 시켜야 돼. 항상 이렇게 이어 적은 것을 백다운 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죠. 쫓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몸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 받쳐줍니다. 뭐라고?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겠는가? 라는 것은 하늘이 모를 일이 아니고 하늘이 알고 있는 일이다. 이건 결국 뭐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것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천생연분.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는 천생연분임을 먼저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야. 자, 밑에 서리법도 쓰인 거 보여요? 하늘 모를 일이런가? 이 부분은 당연히 서리법이겠죠. 자, 우리는 천생연분이며 운명적인 만남이다.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다. 자, 운명적 만남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자, 하나는 1, 2, 3 할 때 하나가 아니고 오직이야. 오직.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나를 괴다가 사랑하다야. 자주 나옵니다. 괴다가 나오면 괴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자, 그래서 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그런 얘기야. 사랑하시니. 자,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견주다가 비교죠. 비교할 때가 노여가 전혀입니다. 전혀 없다라는 뜻이야. 자, 우리 사랑은 감히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은 우리는 끈끈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결국 뭐냐면 여기 이별하기 전이죠. 전에 행복했던 시절, 이별하기 전에 님과 나 사이에 천생연분이었던 시절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 만남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깔아놔야 나와 님 사이의 이별이 더 절절해지겠죠. 일단 배경 먼저 딱 깔아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별 얘기 나옵니다. 자, 평생에 원하기를 한데 내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자, 평생에 원하기를,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평생 소원하기를 한대 여자라는 것은 한대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여기 함께. 자, 내자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단어. 자, 뽑아서 설명해 줄게. 원래 내자가 녀다에서 온 거예요. 녀다. 자, 녀다 온 건데, 녀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가다란 뜻이 있습니다. 가다. 자, 두 번째, 인생을 녀다 하면 이건 살아가다의 뜻도 있습니다. 인생이 가는 것은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의미로 쓰인 거야. 살아가다. 내자라는 것은 살아가고자 그 얘기야. 자, 그러면 함께 살아가고자, 이 선생님이 지금 따옴표로 이렇게 묶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화자의 소망이죠. 이게 화자의 원에 해당되는 게 함께 살아가고자, 이게 화자의 소망이야. 하였는데,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그게 뭐야? 요거. 화자의 소망은 요거. 한대 내자. 요게 화자의 소망인 거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자, 그 다음 봅시다. 화자의 처지 나옵니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자, 화자는 늙은 처지야. 외워두고가 외따로 두고, 그런 뜻이야. 외따로 두고. 외따로 두고라는 것은 님하고 나하고 함께 있지 못하고, 그 얘기지. 함께 있지 못하고 외따로 두고, 이게 정서죠. 그리워만 하고 있는가. 자, 그리워만 하고 있는가. 자, 그럼 화자는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 한 문장에서 화자의 처지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나왔죠. 이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한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는 연정, 사랑의 감정, 연정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충신인 작가를 고려했을 때는 연군지정이 되죠. 자, 연군지정이 무슨 뜻이야? 임금에 대한 사랑의 감정, 이건 충심입니다. 충심. 연군지정하면 충심. 임금을 사랑하는 거는 항상 임금 걱정하고 임금 염려하고 임금 온리 임금이야. 그래서 표면적 의미는 이 그리움의 감정은 연정이지만 내적 의미는 연군지정이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님을 모시고 있어서 광안전에 올랐다라고 할 때 이 광안전이라는 공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광안전은 그 다음에 뜻이 나와요.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각이라고 나왔죠. 자, 한마디로 옥황상제가 계신 곳이야. 옥황상제. 이 광안전은 옥황상제의 공간입니다. 옥황상제. 공간, 옥황상제가 있는 곳. 여기서는 님의 공간이죠. 임금의 공간을 의미하겠지. 임금이 계신 곳이야. 계신 곳에서 화자는 항상 이 임금을, 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광안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 광안전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광안전에서 살았다.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화자는 누구로 설정된 거야? 선녀. 그지? 그리고 님은 옥황상제 이렇게 설정된 거야. 천상세계의 남성과 여성으로 설정된 거죠, 지금. 이 표면적으로. 자, 계속. 그 더대라는 것은 그 더대가 사이에 그 동안에 또는 사이에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가 아래 세상이니까 보통 인간 세계를 말해요. 인간 세계. 인간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안전은 당연히 천상계죠. 원래 천상계에서 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아래 세상, 인간 세계로 내려오니. 자, 그러면 하계는 여기서 표면적으로 인간 세계지만 지금 화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화자가 내려와 있는 바로 이 정치권을 떠나 있는 자기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죠. 원래 이제 전라교육이면 전라도 창평이라고 나오거든요.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래서 유배지 전라도 창평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 하계는.
자, 그러면 이 두 줄에서 시적 화자는 표면적으로 천상계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로 설정되어 있고, 내적 의미는 한양에서 임금을 모시던 충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충신이 어떻게 됐어? 임금을 모시고 있다가 유배지로 내려온 거죠. 그 유배지를 요 하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니 계속 올적의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일세 그랬습니다. 자, 올 때 빗은 머리가 헛틀언지가 헝클어졌다는 뜻이야. 흐트러진 지 3년이 지났다. 이 3년이 바로 님과 나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별 기간이겠죠. 자, 그러면 이별 기간이면 동시에 정처를 고려했을 때는 유배 기간이 되겠네. 그치? 현재 유배지에서 살고 있는, 유배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기간이 지금 3년 정도가 된대요. 물론 유배 기간은 이제 더 길 수 있겠죠. 현재 시간이 뭐 3년이라고 하니까. 계속 연집은 있지만 올려볼게요. 올려서 자,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고의할고 그랬어. 자, 연지 곤지할 때 연지입니다. 분이라고 하면 이거 화장품이야. 화장 도구로 할까요? 화장 도구가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고의할고 곱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화장을 내가 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지금 님이 없으니까 화장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지분이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화자로 일단 설정돼 있고 분명히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얘는 자, 지금 님이 없으므로 내가 단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님이 없어서 더 외롭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구절과 유사합니다. 자, 밑에가 마음에 맺힌 시름. 자,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으니, 자, 여기는 왜 여기 중간에 한 번만 끊었냐면 마음속에 맺혀 있는 시름이야. 이 시름은 이제 지금의 이제 요 시름을 말합니다. 요 시름, 그죠? 걱정, 시름. 요것인데 이 걱정, 시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관념이죠. 관념을 어떻게 표현했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랬어. 겹겹이 쌓여 있다. 이건 지금 뭐냐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관념의 시각화 기법이 지금 사용됐다는 거야. 시름과 걱정이 겹겹이 쌓여져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에 배웠던 시조에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표현 기법과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 뭐하고 유사한 거야? 지난번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굽이굽이 넣었다가 펴리라 까지 밤이라는 시간을 베어내서 넣었다가 펴겠다.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물질화 기억나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로 같은 개념이 되겠죠. 발상이. 이런 것들 연결해서 이제 알아두시고, 자, 계속 짓는 것은 한숨이요 지는 것은 눈물이라. 자, 짓는 것은 한숨이야. 자, 그 다음 디다가 뭐냐면 이것도 알아도 디다가 단어의 뜻이 자주 나와. 고전작품에서 디다입니다. 디다. 원래 요 디다 할 때 디귿 있죠. 중세국어 때는 너희들 고1 때 아마 중세 문법 배웠을 거야. 국외음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래서 디다가 그대로 쓰인 거고, 그럼 국외음화 시켜야 돼. 현대국어로 해석하려면. 그럼 뭐야? 지다야. 꽃이 지다. 들어봤지? 꽃이 지다 할 때 지다가 뭐야? 떨어지다는 뜻이잖아. 이게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디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다가 나오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구나. 계속 슬퍼하고 있어요. 외로워서 한숨도 쉬고 있죠. 왜?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있어요. 시름이 쌓여있으니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눈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계속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자, 인생은,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인생은 유한한데 하고
시름은 끝이 없다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돼? 무슨 관계야? 대조죠, 대조. 자,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끝이 있다는 뜻이죠. 유한하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 라는 뜻인데, 시름은 어떻다는 거야? 끝이 없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인생과 시름을 지금 서로 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도 비슷하죠? 대꾸법. 대조와 대꾸가 다 쓰인 거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자, 계속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른 듯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위에 올려서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무심한 세월이다. 그러니까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이야.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했으니까 비유가 사용된 거죠. 물 흐르는 듯 지나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허무하게 시간만 물 흐르듯 지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간의 경과를 어떻게 하고 있어? 물 흐르는 듯 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서술하고 있다. 보이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 무심한 세월이, 이 세월이 시간이야. 물 흐르는 듯 지나가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계속 염량이 때를 날아 가는 듯 고쳐오니. 그래서 염량이 뭐냐면 더위, 양, 추위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염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염량은 보통 여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자, 가는 듯 다시 오니. 그러니까 역시 뭐야? 계절의 순환이죠. 계절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역시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얘도 시간의 흐름이고 얘도 시간의 흐름이 되는 거지. 둘 다 시간의 흐름이야. 자, 그래서 가자마자 가는 듯 고쳐온다라는 것은 고쳐가 다시란 뜻이죠. 왜냐면 이것도 구개음화 시켜야 되거든. 고쳐도 이것도 구개음화 시키면 뭐가 되겠어? 이게 처가 되겠지. 이렇게 고쳐가 다시란 뜻이야. 다시. 자, 염량이 때를 날아 가자마자 다시 오니. 자, 결국 시간이 막 계속 무심하게 흘러가니. 듣거니 보거니 느끼다라는 것은 여기서 흐느끼다는 뜻이야. 흐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자, 고전에서 요 정도 이제 알고 있죠? 요 하다하고 아래아가 쓰인 하다, 위에 하다가 많다는 뜻이야. 많다. 아래아가 쓰인 하다가 지금의 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도 할시야라는 것은 많기도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흐느낄 일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뭐다? 요거 체크하자. 무상함. 무상함이라는 것은 허무함이야. 허무함. 시간이 안타깝게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을까? 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물 흐르는 듯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가고요. 서사 부분이고요. 자, 이제 본사부터 들어가는데 이 본사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계절별로 님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면 계절 상징어와 그 계절마다 님에게 보내고 싶은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이 있어요. 그 상징물을 포인트로 삼아서 읽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본부터 가볼게요. 본사. 동풍, 동쪽 바람이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당연히 따뜻한 바람이야. 그래서 이것은 계절 상징어, 봄바람이거든요. 분명히 얘기하면 동풍은 봄바람이야. 봄 상징어입니다. 봄바람이 건듯은 문득이야. 문득 불어. 적설, 쌓일 적자에 눈설자니까 쌓인 눈이야. 쌓인 눈을 헤쳐내니. 자, 그럼 봄바람이 불어서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고 있어. 결국 뭐야? 봄바람 불기 전에는 겨울이었으니까 눈이 쌓여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으니, 자,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거 적설 보고서 겨울이다 그러면 안 돼요. 동풍 보고 봄이다 그래야 됩니다. 계속. 창밖에 심어있는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그랬습니다. 자,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그럼 매화가 핀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매화에 집중해보자. 가뜩이나 냉담한데, 자, 냉담이라는 것은 춥다, 냉자, 차갑다는 뜻이죠. 가뜩이나 추운데 배경은 추워.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은 이 매화에서 나온 그윽한 향입니다. 매화의 그윽한 향기. 향이야. 매화의 그윽한 향, 이게 암향입니다. 암향은 무슨 일인가? 자, 향기가 나고 있어. 자, 여기서 지금 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화가 그냥 매화가 아니야. 상황이 원래 이게 눈이 덮여 있었죠. 눈. 그렇지? 눈이 덮여 있었어. 근데 여기서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훅 하고 바람이 불어. 그래서 이 눈이 막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고 거기서 뭐가 드러난 거야? 매화가 이렇게 핀 거지. 그럼 매화 이렇게 그냥 쉽게 그릴게.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그냥 매화라고 할게. 매화가 이렇게 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매화는 무슨 매화냐면 눈 속에서 핀 매화죠. 그래서 눈 속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를 설중매라고 합니다. 설중매. 이 설중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설이라는 것은 눈이잖아. 이건 시련이야. 시련 가운데에서 핀 매화니까 이것은 이겨낸 거죠. 시련을 극복한 매화를 말할 때 항상 설정이 설중매로 설정이 돼요. 눈 속에 피어있는 매화로 설정이 됩니다. 이건 고전시가에서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그냥 매화가 아니죠. 그냥 매화를 봤더니가 아니고 눈 속에 쌓여있는 눈을 봄바람이 헤쳐냈더니 매화가 드러나고 그 매화에서 향기까지 나고 있다는 거지. 향기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런 시련 따위를 이겨내고 향기도 잃지 않는 그 매화는 절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충신들의 충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화라는 소재가 충신,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충신을 의미하게 하고 거기서 유지하고 있는 향이 바로 보겠어? 이게 충성스러운 충성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나오잖아. 암향이.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추니. 황혼이 저녁 무렵이죠. 저녁 무렵에 다리조차도 이거 거꾸로 백다운 시켜 쫓아. 그지? 달이 따라와 그 얘기야. 황혼 저녁 무렵에 달이 따라와. 벼맡에라는 것은 베갯머리입니다. 여기 베갯머리. 베갯머리에 비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달이. 그지? 요 달이 내 베갯머리를 비추고 있어.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알고 있죠? 해, 달, 별. 하늘에서 빛을 내는 존재. 뭘 상징해? 임금. 그치? 임금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달을 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돼요? 자, 느끼는 듯. 이게 느끼다, 흐느끼다야. 흐느끼는 듯, 반겨주시는 듯, 반기는 듯, 저 달빛이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야, 이 달빛이. 그 정도로 그리워요. 자, 지금 상황 봐봐. 얘가 뭐 봤어? 매화 봤지? 눈 속에 핀 매화 보고 향기 잃지 않은 매화 봤어? 거기다가 달빛이 나를 비추고 있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님도 딱 떠오르겠다. 매화도 받겠다. 자, 나오죠. 여기 형광펜가. 저 매화 꺾고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형광펜 갔어요. 자, 그리고 매화에 동그라미 가고요. 이 매화가 바로 여기 체크된 거 연결시켜. 화자의 분신이면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 1번입니다. 봄에 보내고 싶은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 1번. 저 매화 꺾고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매화가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의 모습을 님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은 나의 이런 충심을 님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지. 계속. 자, 그래서
화자의 분신과 관련된 시조가 밑에 하나 나와요. 이거 뭐냐면 웹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그치? 님한테 보내고 싶은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웹버들하고 매화하고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화 꺾어 님에게 보내고 싶구나. 계속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라는 것은 자, 님이 너를 보고 과연 반겨주실까? 약간의 의구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들어가 볼게요. 자, 여름 가보면, 자, 빨간색 바꿀게. 꽃 디고, 디고니까 꽃이 지고겠죠? 국이어만 시켜야 되니까. 꽃이 지고, 이건 꽃이야, 플라워. 여기 보면, 항상 이제 요렇게, 합용병서라고 하죠. 기역, 시옷, 막, 기역 하면,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면 돼요. 뒤에 있는 자음을. 시옷 기역이니까 얘를 뭘로? 뒤에 있는 자음 기역을 된소리로 바꾸면 쌍기역이 되는 거죠. 그냥 꽃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녹음 알아두세요. 이거 여름 상징어입니다. 여름 상징어. 녹음은 뭐냐면 이 녹자가 푸른 녹자거든. 음은 그늘음이에요. 그래서 푸른 나뭇잎이 우거져 생긴 그늘이란 뜻이야. 이게 녹음이야. 그래서 이 녹음과 같은 상징어가 또 뭐가 있냐면 같은 말로 나무 숫자를 써서 수음이라고도 나옵니다. 다른 작품에서 수음, 녹음 나오면 여름에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쫙 펼쳐지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 상징어로 고정화시켜서 사용돼요. 수음, 녹음 두 개 외워 그냥. 여름 상징어야. 녹음이 깔렸는데 계속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나위하고 슈막의 뜻이 밑에 나와요. 밑에 이제 보면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고 수막은 수놓은 장막이라고 나오잖아. 요 단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위 수막은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이게 중요하죠. 정막하다와 비어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화자는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어떻다라는 거야? 정막하고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이 든다는 거죠. 공허감이 들었을 땐 당연히 외로움과 연결되는 거야. 계속 가볼게요. 자, 여름에 얘 외로운가 봐. 계속.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드니 그랬어. 자, 부용을 걷어놓고 역시 비단으로 만든 휘장인데요. 커튼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을 싹 걷어놓고 공작은 뭐냐면 공작새가 그려져 있는 병풍이거든요. 병풍을 싹 한번 둘러도 한번 더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너무 외로워서 부용 걷어놓고 공작 그림이 있는 병풍을 쫙 한번 이제 펼쳐놓는 거죠. 자, 그게 결국 뭐냐면 오른쪽 보이죠?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는 행위인 거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 하고 병풍 한번 쫙 예쁜 그림 있는 거 펼쳐봤더니 자, 계속 가뜩이나 시름한데, 자, 가뜩이나 시름이 하다라는 건 많다는 뜻이겠죠.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긴가 그랬습니다. 자,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게 느껴지고 있는가. 근심 걱정이 많고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계속 원앙금 배워놓고, 원앙금이라는 것은 이 금자 있으면 비단이에요. 비단. 원앙새가 그려져 있는 비단입니다. 비단. 자, 이 비단을 배워놓고요. 5섹션은 5가지 색깔의 실입니다. 색실이야. 예쁜 색실을 풀어내어서. 그러니까 원앙금하고 5색선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 볼까? 금으로 된 자입니다. 금으로 된 자로 견화이서가 재어서, 잰다는 것은 치수를 재는 거야. 금으로 된 자로, 금자야, 금자. 싸구려 자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네. 아하, 그러면 지금 봐. 원앙금, 요 비단. 5색선, 예쁜 색실. 이게 바로 뭐야? 님의 옷의 소재들이죠, 소재. 님의 옷의 소재들이야. 그리고 금으로 된 자는 님의 옷을 만들기에 필요한 재단 도구겠죠.
자, 이걸로 잘 지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미화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미화법. 이 미화법이 뭐냐면 예쁘게 꾸미는 것을 미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님의 옷에 정성을 들이고 고급스러운 옷을 좀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싸구려 천이 아니고 원앙금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실이 아니고 예쁜 색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도 그냥 일반 자가 아니고 금으로 된 자로 재어가지고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치가 아니에요. 사치가 아니고 화자의 정성의 도구들이고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였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님의 옷을 미화시키기 위한 설정들이야. 자, 그래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두 번째 님의 옷에 별표 주고요. 뭐 요거 임금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 두 번째 여름 상징물은 뭐다? 바로 님의 옷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님의 옷을 지어내니. 슈품은 솜씨입니다. 솜씨. 손의 품이니까 이게 솜씨. 솜씨는 카니와는 플러스의 의미, 물론이거니와의 뜻이야. 플러스야.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가 형식이거든요. 형식도 갖춰졌구나. 뭐가? 님의 옷의 완성도를 봤더니 솜씨도 기가 막히고 형식도 딱딱 치수 재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님에게 보내는 선물, 님의 옷은 완벽하게 예쁘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자, 계속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을 담. 이것 봐. 산옷으로 만든 백옥함에 담아도, 지게도 있잖아. 짊어지고 갈 지게도 산옷으로 만들었어. 이것도 이제 바다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옥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옥으로 만든 함이 상자죠. 상자. 자, 상자에 담아두고, 그러니까 운반 도구나 포장 도구도 고급이야. 그러니까 미화의 절정이죠. 옷 하나 만드는데 난리 났어 지금. 자, 계속 님에게 보내오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그랬어. 자,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산, 이 세모가 되죠.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고 뭐시고, 이게 험하다는 뜻이야.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럼 결국 뭐냐면 바로 전주를 봐봐. 님한테 보내고 싶잖아. 그래서 님 계신 쪽을 바라봤단 말이야. 님 계신 데를 바라봐. 님이 보고 싶거든요. 님 계신 쪽 바라봤더니 산과 구름이 뭐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장애물이야. 장애물. 그리고 간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적이라고 보이죠. 정적. 정적을 의미한다. 정적이 뭐야? 정치권의 적이야. 정치권의 적. 이게 나를 기준으로 보면 간신들이지 뭐. 그지? 산과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장애물이 싹 가리고 있어. 그 다음 천리만리 길에 뉘라셔 찾아가고.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왜? 산과 구름이 저렇게 앞길을 막고 있는데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천리만리 길을. 자, 그래서 천리만리 길은 지금 뭐냐면 자, 화자가 느끼는, 님과 화자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천리만리라는 물리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보다는 정서적 거리, 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자, 화자가 느끼는 님 사이의 정서적 거리라고 적어. 정서적 거리. 님이라고 다시 써줄게. 님 사이의 정서적 거리. 천리만리 길에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니거든이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나라고 반겨주실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 옷 보면, 그죠? 이 옷 딱 상자 열고 이 옷을 봤을 때 나라고 과연 반겨주실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님에게 이제 두 번째 선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름이었죠? 여기까지가 여름이었고요. 자, 가을은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해 볼게요. 잠시 휴식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을 들어가겠습니다. 가을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하룻밤부터 출발해요. 자, 하룻밤 서리김의 기러기. 자, 요게 계절 상징어, 가을 상징어입니다. 서리김이라는 것은 서리가 내린 김에 그런 뜻이거든요. 서리가 내린 김에, 서리는 가을에 내리죠. 가을에 내리고요. 기러기가 울면서 뉘어다니까 가다니까, 하늘에서 이제 기러기는 가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죠. 의역하면 되겠죠. 울면서 날아다닐 어이제자는 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로 이제 제 넘어갈 제 이렇게 가면 아이제자는 고개죠. 고개를 말하고 어이제자는 떼입니다. 시간. 이렇게. 그래서 어이제자가 보이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때. 그래서 하룻밤 서리가 내린 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 때. 계절적 배경 가을이고요. 위루. 자, 위루. 루자 붙으면 누각이거든요. 누각. 위는 높을 위자, 높은 누각 정도로 했는데,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가 수정염을 거두니 그랬습니다. 자, 수정염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수정알로 꿰어 만든 발이라고. 그지? 이게 쭉 가리는 발 같은 거, 커튼 비슷한 거. 자, 이 수정염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뜨고 북극에 별이 보여. 자, 여기 달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이 나옵니다. 달과 별이 보이고 있어요. 자, 당연히 뭘 상징해? 임금을 상징합니다. 둘 다. 자, 달과 별이 보입니다. 자, 달과 별이 보이니, 자, 다음 자 가볼게. 여기 바로 또 나오잖아. 님이신가 반기니. 자, 여기는 보라색으로 가봐야겠네. 다 빨간색이네. 님이신가 반기니. 님 보이죠? 자, 달과 별을 봤더니, 달하고 별을 봤는데, 요게 이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나는구나.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죠.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달과 별을 님으로 착각이 되는 거야. 계속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청광 무슨 뜻이야? 맑을 청자에 빛광자를 써서 맑은 빛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맑은 빛은 위하고 연결시켜야지. 어디서 나온 맑은 빛이겠어? 당연히 달과 별의 빛이죠. 달과 별에서만 나온 이 빛을 자, 피어내어서 봉황로 나서 봉황누각이야. 자, 한마디로 이게 임의 공간이죠. 임의 공간인 봉황루에 대궐에 붙이고자 보내고 싶구나 라고 나옵니다. 보내고 싶구나.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누각, 이 누니까 누각이야. 님이 계신 봉황루에, 이 봉황루에 누각이겠죠. 이 봉황루에 누각. 봉황루에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은 온 세상이야.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심산 궁곡, 심산 깊은 산, 궁곡 험한 골짜기란 뜻이야. 자, 그래서 깊은 산, 험한 골짜기. 골짜기까지, 점낫같이가 뭐냐면 대낮같이. 대낮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그 의미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을에, 자, 지금 님이 떠오릅니다. 달과 별을 보고 님이 떠올라요. 님이신가 반기시니 하면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나고 있지. 자, 거기서 그 달과 별빛을 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고 싶대. 왜? 자, 님이 이렇게 계속 이 봉황루에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님이 계신 누각이야. 기가 막히다 그림, 그지? 이게 님이 있어. 자, 여기에 우리 킹 임금이야. 여기 님이 있는 곳인데, 누각 위에다가 뭐를? 청광,
그냥 이렇게 그릴게. 맑은 빛입니다. 청광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어디까지? 팔황, 온 세상 플러스 심산궁고까지. 심산궁고 저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 갈까요? 심산궁고. 깊은 산 험한 골짜기까지,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대낮같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죠. 이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임금에게 첫 번째 이 청광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빛이니까 이건 임금의 어진정치 선정. 이해됐죠? 구석구석까지 다 비출 수 있는 밝게 만들 수 있는 어진정치 선정이나 은혜, 임금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화자가 임금에게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선정이라는 게 뭐죠? 어진정치. 이게 선정이야. 어진정치. 임금에게 어진정치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많은 임금의 은혜가 닿지 않는 심산궁고까지, 저 숨어있는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다 환하게 좀 밝혀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선정에 대한 기대, 선정에 대한 부탁을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청광을 또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화자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화자 자신. 그럼 뭐냐면 화자 자신을 옆에다 두고 이 세상의 어진정치를 한번 베풀어 주시죠 라는 의미로 화자에 대한 복귀 소망, 화자를 다시 불러달라는 복귀 소망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은 분명한 것은 대부분 자, 일단은 화자가 여기 임금의 선정을 기대하고, 그죠? 임금의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정도로 1차 해석하시고, 심산궁곡은 임금의 은혜가 닿지 않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나 있는 곳까지, 그지? 좀 비춰달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춰달라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또는 또 다시 이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추정이에요. 추정. 확답이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가을이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겨울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겨울 갑니다. 건곤, 하늘과 땅입니다. 한마디로 건곤 얘기할 때는요, 하늘과 땅 직역하지 말고 세상 정도로 의역해 주면 돼요. 온 세상, 건곤. 이 세상이 폐색하여, 폐색. 자, 한마디로 생기가 막혔다는 뜻이야. 닫혔다는 거거든요. 생기가 막혀서 백설, 흰 눈이 모두 비추고 있을 어이제다. 또 나왔어. 때. 때. 백설은 당연히 무슨 상징어? 겨울 상징어죠. 흰 눈이니까. 겨울 상징어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겨울은 춥고 하니까 생기가 다 막혀 있어요. 세상이 다 막혀 있고 움직임이 덜하고, 그죠? 생명력도 많이 죽어 있고 그런 계절이거든. 자, 그래서 세상이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흰 눈이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있을 때 계속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카니와가 아까 플러스 임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아가는 새도 멈춰 있다, 그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날아가는 새든 지금 없는 거야. 겨울의 적막함이죠. 겨울에 생기가 없는 모습이야. 위에서 봐. 요거 폐색. 여기다 이죠, 폐색. 이 폐색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폐색해서 흰 눈까지 다 덮고 있어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날아가는 새도 없어. 알겠죠? 생기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 결국 뭐야? 춥다는 거죠. 춥다는 거야. 치오미가 추움이야, 추움. 추입니다. 추움이 이렇거든. 자, 소상남바는 뭐냐면 소상강에 있는 남쪽 섬이란 뜻으로, 자, 여기서는 소상강 남쪽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화자가 있는 곳이야. 소상강 남쪽 섬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남쪽에 있는 내가 있는 지역도 추움이 이 정도 된다 이거죠. 겨울이라서. 옥루고처는 누구야? 옥으로 된 누각, 고, 처, 높은 곳이죠.
오그된 누각의 높은 곳은 님의 공간이죠. 임금이 있는 곳. 님의 공간이야 더욱 말에 무엇하겠는가. 님은 한양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더 북쪽에 있는 님의 공간인 옥루고초는 더 춥겠지. 더욱 말에 무슨 말이라는 것은 더 추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님이 있는 곳은, 님이 계신 곳은 더 추울 것이다. 그래서 서리법이고요. 그지? 무사말이거든. 무엇하리라는 서리법이면서 님에 대한 뭐라고? 걱정을 드러내고 있어. 님 추워할까봐. 님 추워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님 추우니까 얘가 주고 싶은 게 뭔지 봐봐. 양춘 보이죠? 양춘, 양, 변양자에다가 봄춘자입니다. 봄볕이야, 봄볕. 따뜻한 봄볕.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 예, 따뜻한 봄볕. 그죠? 이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보내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그랬습니다. 역시 네 번째,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 님의 추위가 걱정돼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 뭘? 따뜻한 봄볕을. 자, 계속 여기 오른쪽 보이면 햇볕을 임의로 보낸다는 발상은 대상의 주관적 변용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 대부분 뭐냐면 관념의 구체아들을 말해요. 관념의 구체아들. 이런 것을, 관념 같은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대상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주관적 변용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관적 변형, 관념의 구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봄볕도 어떻게, 이 형태가 없는 건데 어떻게 님한테 붙일 수 있어? 그렇죠? 계속 모첨 초가집입니다. 비추고 있는 해입니다. 이 해를 오그로 된 누각이니까 님의 공간이죠. 님의 공간. 오그로 된 누각에 올리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해가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양춘하고 같은 거야. 햇빛을 말해요. 자, 이 해를, 초가집을 비추고 있는 해를, 즉 위에 있는 양춘을 오그로 된 누각에 님에게 보내고 싶구나. 따뜻한 볕을 보내고 싶대요. 계속. 그래서 양춘하고 해는 같은 겁니다. 알겠죠? 네 번째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로 보시면 돼.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그랬죠. 자, 홍상 붉은 치마입니다.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여미어서 입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그랬습니다. 자, 치마 단정히하고 소매도 걷고 해서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하주할시야. 일모수죽이 뭐냐면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어란 뜻이거든요. 자, 해질녘 일모야. 일모 수죽 대나무에 기대어서 햄가림이 헤아림 근심 걱정 생각이야. 생각이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라고 나오네요. 자, 결국 뭐냐면 님이 너무나 추워할까봐 따뜻한 햇볕을 보내고 싶은 어떤 정성과 사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돼서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 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해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그랬습니다. 다른 해는 짧은 해야. 이게 짧다. 짧은 해. 수위가 쉽게 져. 쉽게 디어가 지어니까 지다 하는 거. 지어서 또 쉽게 졌다. 짧은 해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초가 꼿꼿이 꼿꼿하게 앉아 그런 뜻이야. 꼿꼿하게 앉아. 청등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 견공후, 공후라는 악기입니다. 견공후는 악기 이름이야. 악기. 자, 공후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자,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비켜서 있는데, 자, 꿈에서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살짝 기대어서 잠들려고 하나봐. 자, 그런데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새롭고 앙금 원앙새 이불이야. 원앙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불입니다. 이불. 원앙금침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새지라고 얘기해. 이게 결국 뭐냐면 예쁜 뭐 이불 같은 거 있어도 추위를 느끼고 있는 거죠. 님이 없으니까. 결국 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그죠? 자, 님 밤은 언제 새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그 한자 성어가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전전반측.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겨울이야. 여기까지가 겨울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사 끝납니다. 자, 결사 봅시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일 그럽니다. 하루는 예전에는 지금은 24시간이지만 예전에는 12지라고 그래서 12개의 시간을 나눴죠.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뭐냐면 화자가 걱정하고 이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 세월을 12때 그 다음에 30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나오죠.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현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을 세분화해서 화자의 시름의 분량을 강조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하루 12때고요. 한 달도 30일인데 이 많은 시간 동안 나는 혼자 님을 걱정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이걸 쉽게 얘기해 볼까? 많은 시간 동안 그런 뜻이야. 그지? 많은 시간. 적은 덧 잠깐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 이거야. 이것은 뭐냐면 요렇게 적은 덧 생각 말아야지. 이건 속마음이야. 화자의 속마음. 잠깐이라도 생각 말아야지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 시름을 잊고자 하는데, 자, 이 시름을 잊고자 해. 잠깐 동안 생각 말아야지 하고 이 시름을 잊고자 하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가 뼛속이죠. 뼛속까지 깨쳐시니 사무쳐 있다. 묻혀 있으니. 사무쳐 있으니 편작은 뭐냐면 이제 이것은 중국 전설상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는 허준이 있듯이 중국에는 편작이라는 명이야. 훌륭한 의원이 10명이 온다들 이 병을 어쩌리. 이 병은 무슨 병이야? 이 병이 님에 대한 상사병이죠. 님에 대한 그리움의 병이란 말이야. 님이 없어서 생긴 병은 못 고친다 이거죠. 어와 내 병이야 이 님 탓이로다. 그죠? 내가 걸린 병은 님 때문에 생긴 병이다. 자, 마음의 병인 거죠. 계속.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가보자. 자, 차라리 쓰여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차라리 쓰여디어가 죽어서야. 나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가 호랑나비야. 호랑나비 되오리라. 자, 그러면 이 호랑나비는 바로 뭐냐면 화자의 분신이죠. 왜? 죽어서 자기가 되겠다 그래요. 되겠다 그랬으니까. 되겠다 그랬으면 분신입니다. 자, 왜 호랑나비 될까? 밑에 나와. 꽃나무 할 때 이게 이 꽃이죠. 이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라는 것은 앉아 있다가 그런 뜻이야. 꽃나무에 앉아 있다가 향 묻힌 날개로. 나래가 날개입니다. 날개. 이건 뭐야? 왜? 자, 날개. 자,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랬습니다. 자, 님의 옷에 옮겠다. 결국 뭐냐면, 자, 이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자기는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어서 꽃나무에 앉아서 그 꽃에 묻은 향기 묻혀 있는 그 상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 가까이 한번 다가게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향은 충성심과 사랑을 상징해요. 알겠죠? 충성심, 사랑. 자, 충성심을 가지고 님의 옷에 나비로서 한번 다가게 보겠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죠.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 님 쫓아려 하노라. 그건 뭐야? 님이 나인 줄 몰라도 괜찮다 이거죠. 나는 님을 쫓으려
쫓으려 하노라. 이건 결국 뭐야? 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도 나는 무조건 님을 따라가겠다. 일편단심. 그리고 지조와 절개, 충성심.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이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잘 보세요. 현관배치란 부분이 이거 뭐냐면 님이야 하면 세 글자. 날인 줄 모르셔도 이거 몇 개 많아. 7글자네 되네. 내 짐 쫓아려 하노라. 이렇게 되네요. 원래 마지막 종장 부분은요. 공식이 3, 5, 4, 3 형식으로 많이 끝나죠. 많이 끝나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글자 수가 오버된 부분이 좀 있어요. 있어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구절. 가사 부분에서 이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과 여기 보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구절로서 이 부분이 세 글자를 유지한다. 즉 시조의 종장에서도 3543 할 때 시조에서도 이 세 글자를 반드시 유지하죠. 그래서 시조의 낙구에 해당되는 부분과 유사하게 세 글자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정, 격, 가, 사라고 합니다. 세 글자를 마지막 행에 요 세 글자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게 세 글자 유지하면 마무리하면 얘를 격식이 정해져 있는 가사 그래서 정격가사라고 얘기해요. 정격가사 됐어? 정격가사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정리하는 거 좀 잠깐 넘어 학습 정리 한번 보세요. 자, 학습 정리 보시면 여기서 자, 화자는 님과 이별한 여인이 되죠. 여인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리움의 정서하고 님에 대한 걱정, 안타까움, 그죠? 이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작가를 고려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연군지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연군지정은 충성심, 그죠? 님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성 화자를 설정한 효과입니다. 자, 여성 화자를 알 수 있는 시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지분이라든지 오색전, 이것도 바늘질 할 때 실이니까 금으로 된 자라든지 홍상이라든지. 자, 이건 옷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니까 이런 옷을 짓고 만들 때는 여성들이 했었죠. 그래서 여성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화자 설정 효과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을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설정됐을 때 더 고조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의 정서를 심화하고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공감을 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성 화자로 설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소재의 의미, 이거 아까 이거 본 겁니다. 우리가 다 계절적 배경 보이죠? 계절 상징어, 그죠? 자,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상징어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님에 대한 상징물이 매화, 옷, 청광, 그 다음에 양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인물 상징어 보이죠? 인물 상징어 달. 그 다음에 뭐 산과 구름은 간신들이었죠. 예. 자, 달하고 북극성 이게 별이죠. 이건 임금을 상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분위기가 나오고 뭐 등등. 내용은 매화를 보내고 싶고 옷을 만들어 보고 싶고 님을 생각하며 선정을 원하고 외로움이 마지막에 고조가 되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시적 공간, 광안전과 하계의 의미가 나오죠. 광안전은 아까 천상세계, 하계는 지상세계였잖아.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공간이 자 바로 천상세계로 마음이 향해 있고요. 화자가 머무는 공간은 지상세계죠. 이게 지금 유배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하계. 예, 그러면서 각각의 의미가 여기까지 이어져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천상은 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공간이고, 자, 화자와 님이 쌍방향의 사랑이 존재했던 공간이고, 자, 근데 오른쪽 하계는 님이 없죠. 그리고 화자의 일방적 사랑만 존재하죠. 각각의 의미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부분도
보세요. 시간의 흐름 나오죠?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 따른다는 거. 우리말 구사 많았고요. 미화법도 아까 확인했었죠. 여성적 어조 확인했었고, 대상의 주관적 변형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관념의 구체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율격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3, 4조, 4, 4조, 사음보가 연속체다. 연속된 운문체다라고 얘기하고, 충신 연군지사의 하나다 얘기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작품에 반영된 사상적 배경도 보시면 유교 사상, 충성심이니까, 불교 사상,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님을 만난다, 윤회 사상이 좀 드러났다는 거죠. 도교 사상, 천상에서 님을 모시고 있던 여성으로 설정돼 있잖아. 천상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교 사상, 이 세상이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삼인곡하고 송민곡하고 규현가를 분석한 건데, 요 두 개 정도. 송민곡 1학년 때 안 배웠어 혹시? 배운 거 없어? 송민곡? 요거? 대화 형식으로 되는 거. 알았어. 안 배웠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보기 접하게 되면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줘야겠구나. 자, 알겠습니다. 얘가 이제 송민곡 작품이 대화 형식으로, 화자가 두 명이에요. 갑여하고, 갑여라는 여자하고 을여는 임의로 이제 붙이는 명칭인데, 두 명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일단은 3인공을 일단 마무리할게요.